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스턴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그 폭염 왔다가 다시 또 폭우 내리고 막 날씨도 쉽지 않아가지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었던 책 계속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출간일이 정해져가지고 그렇습니까? 이제 내일 깔리게 돼서 그거 마무리 짓느라 저도 실물은 아직 못 봤는데 네, 드디어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이 무더위랑 폭염 속에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목은요? 제목은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살면서 미술이 꼭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미술사 공부해보는 것도 삶의 재미를 더하는데 좋다 하고 좀 추천드리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가 사실 그 엄청 두꺼운 책 그거 있잖아요. 아, 네. 그 곰블리치 서양 미술사에서 그 막 네. 800페이지 되는 벽돌 같은 예, 책을 많이 예, 있죠. 예. 네, 네, 네. 접근이 어려운 책. 그쵸. 예. 보통 베개로 많이 쓰시는. 그럼요, 그럼요. 라면 받침대.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접근이 쉽고 좀 이해하기 편한 책을 쓰셨군요. 네, 최대한 가볍게 쓰고자 노력은 했는데요. 어허. 그럼에도 미술사다 보니까 관심 없으시면 네.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추천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파리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루이비통 재단미술관, 삐노 컬렉션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파리를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가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쵸. 도시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또 좋은 미술관이 워낙 많은 도시로 유명하니까요. 네. 이 한여름엔 조금 어려워도 날씨 좋을 때는 확실히 프랑스 파리는 참 낭만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더위에 잠깐 시원하게 휴가처럼 가시기 좋은 좀 서울 근교 미술관으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들을 네. 몇 개 좀 뽑아왔습니다. 아, 제가 이 더위에 어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얼마 전에 제 SNS에 올렸더니 미술관이라는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미술관이 그 습도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더 시원하게 많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집 전기세도 아낄 겸 가서 좀 오래 머무르셔도 괜찮죠. 반드시 시원해야 되는 장소, 맞습니다. 미술관. 좋습니다. 자, 다정한 미술관 저희 첫 번째 시간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둘러봤지 않습니까? 여기는 서울의 어떤 미술 공간 하면 정말 대표적인 그런 공간이죠. 네, 요즘에 저도 놀란 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특히나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이런 것들이 그 캐대헌 그 애니메이션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은 예약을 걸어도 못 사는 수준이 됐다고. 아, 저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예. 또 사려고 하셨군요. 아, 전 맨날 실패합니다. 전 근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엔 외국인 관람객도 점점 늘어서 오전에는 막 입장대기 걸려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일단 골룡포 비치타워부터 예, 실패해가지고. 그거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계속 실패 중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왜 더 안 만드는 거죠? 그거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특별한 상품으로 만들려고 대량 생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좀 특별하게 수공예로 만드시거나 소수 제작하시는 분들이 만든다고 듣기는 해서 지금보다 더 만들어도 충분히 소수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 옛날에 뭐 특별한 어떤 상품 나오면은 무슨 버터칩 이런 것처럼 아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 약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어디로 갑니까? 네, 오늘 만나볼 공간 중 첫 번째는 일단 서울 내에 있는 공간 중에 강동구 쪽에 해당하고요. 잠실에 위치해 있는 소마미술관을 꼭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마미술관이요? 네네. 뭐 이름만 들어서는 미국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여기가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이어가지고 네. 이름 자체가 서울 올림픽 뮤지엄 오브 아트의 줄임말이어서 소마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요. 네. 네, 그래서 공원 산책하시면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개관이 2004년이었기 때문에 20년 정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되게 세련되고 깨끗한 현대적인 미술관입니다. 그렇군요. 소마의 S 자체가 서울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2004년이면 그래도 20년이 된 곳인데 여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기는 원래 처음 개관했을 때 창이 많은 미술관으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내부 걸어 다니시다 보면 구조도 조금 독특한
아늑하기도 하고요. 햇빛 들어오는 공간도 많고 그 바로 밖에 또 조각공원이 이어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되게 학술적인 이런 전시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나들이 갔다가 좀 즐기고 참여하고 주변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런 미술관으로 유명해가지고 약간 저희 소개해드렸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예를 들어 과천은 동물원 옆 미술관 이런 거로 좀 유명했었다면은 네. 소마미술관은 공원 속 미술관 해가지고 또 유명한 공간입니다. 공원 속의 미술관. 공원 속에 미술관이 있는 데가 다른 나라에도 꽤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큰 규모의 공원 속에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가지고 네. 다음에 저희 그 네덜란드 소개해드릴 일이 생긴다면은 그쪽에 또 매력적인 곳이 몇 곳 있는데 비유적으로 좀 국내에서는 공원 속 미술관 중에 제일 상징적인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그럼 어떤 전시들을 주로 진행합니까? 주로 하는 전시는 그 가끔 오해하시는 게 올림픽 미술관이면은 들어간 막 무슨 메달 전시되어 있고 막 뭐 사진 같은 거 막 붙어 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늘 기획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좀 가족 친화적인 전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봄 시즌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개 전시를 메인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본관에 해당하는 일관에서는 공원의 낮과 밤, 만들어진 풍경, 재생된 자연 해가지고 그 공원이란 주제를 바로 앞에는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원이 있지만 예술가들이 이런 회화나 혹은 사진이나 조각 같은 이런 예술 장르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걸 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있고요. 네. 아이들 혹시 데리고 가실 거면 신관 이제 2관 가시면 똑같이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 중에 푸르푸르 프렌즈 바씨를 찾아서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 이제 참여하듯 보실 수 있는 전시인데 바나나 씨앗을 찾아서 바나나 아일랜드로 떠나는 이 이야기를 미술관 안에서 약간 좀 경험하는 느낌으로 참여하시는 전시여서 여기는 사실 성인끼리 가시기에는 조금 가볍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뭐 데이트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방문하시기에는 오히려 되게 좀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씨가 바나나 씨였군요. 네네네. 네. 이런 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전시가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미션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술관 가면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많이 듣던 게 특히 아이들은 뭐 뛰면 안 돼요, 뭐 만지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더 많이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은 괜히 좀 뭐 민망해지거나 혹은 아이한테 미안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어린이 전시는 오히려 되게 친화적이다 보니까 마음껏 참여해보세요, 만져보세요, 그려보세요 하면서 보는 전시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훨씬 좋아하고 미술관에서 좀 가족들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휴가철에 가시기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슨트님은 이런 어린이 전시는 안 가실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품격 있는 전시를 주로 가실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딱히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그래 보이는데. 아닙니다. 막 그런 거만 골라다니는 건 아닌데요. 근데 물론 뭐 아쉽게 저는 아직 자녀가 없다 보니까 네. 막 데리고 가거나 이럴 일은 없기는 한데요. 종종 어린이 전시에 고용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약간 맨날 시꺼먼 옷 입고 있고 해가지고 저를 막 편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왔을 땐 최대한 좀 이 공간에서 많은 추억 남겼으면 싶어가지고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끔 뭐 지나가다가 완전 대놓고 어린이 전시만 아니라면은 네. 일러스트 전시인데 한번 보기에 괜찮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지금 예술의 전당에 세르주 블로크라고 하고 있죠. 프랑스 약간 국민 일러스트레이터 전시가 있는데 거기는 성인이 보기에도 또 괜찮은 느낌이어서 네. 이런 공간은 구경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뭐 날이 더워서 다 둘러보기는 어렵지만 소마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조각공원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네네.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여기가 실제로 세계 5대 조각공원 중 하나로 손에 꼽힐 우와. 정도인데요. 그 네. 5대라고 손에 꼽는 이유가 규모 면에서 일단 이렇게 큰 조각공원이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 네. 올림픽을 기념해서 이게 전 세계의 작가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총 222개의 작품이 그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소마미술관 근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남준 예술가의 쿠베르탱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TV 모양으로 되어 있는 LED 조명 비슷한 형태의 이제 사람 모습을 딴 건데 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그 쿠베르탱의 모습을 백남준이라는 예술가의 비디오 아트라는 방식으로 풀어낸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미술관 그 근처에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조각가인 문신 작가의 서울 올림픽 1988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아무래도 주로 88 서울 올림픽 기념으로 많이 제작된 작품들이긴 하다 보니까 올림픽의 상징성을 많이 담고 있어서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되게 대칭에 굉장히 커다란 조각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화합하고 균형을 이룬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이런 조각들이 있어서 그냥 산책하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기만 해도 군데군데 숨어있는 이런 조각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천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2004년에 개관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서울올림픽 기념 작품들이 많이 있군요. 이게 올림픽 조각공원은 88년 딱 맞춰서 오픈이 된 거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개관 준비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네. 이 소마미술관은 미술관으로서 아예 이렇게 대중에게 오픈되게 개관된 건 2004년이 되어서야 개관이 됐다고 보시면 돼서 올림픽 조각공원은 더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각공원 혹시 투어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작품 소개 같은 걸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소마미술관 온라인에 치시면 홈페이지 쉽게 바로 접속 가능하시거든요. 네네네. 여기 가시면은 투어 일정하고 신청이 다 가능하신데 투어 오픈돼 있을 때 무료로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처럼 폭염이거나 아니면 뭐 한파거나 이런 때는 쉬다 보니까 6, 7, 8월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보통은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봄 시즌하고 가을 시즌에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 말고 좀 주요 작품 저 같은 이런 안내자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좀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미술관 측에서 교육시킨 전문 안내자가 함께 산책하면서 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작은 추천은 저도 그 옛날에 조각 투어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가을 정도든 아직도 가을 땡볕이 좀 뜨겁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각공원 투어할 때 양산 같은 거는 챙겨가시는 게 좀 나으실 수 있다. 양산. 정도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양산 필수다. 네. 요거 이제 아주 필수 메모네요.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 자란 동네가 자양동이어서 네네. 이쪽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이런 데서 그 사생대회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보통 9월, 10월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더웠어요. 그쵸. 아직 네. 9월, 10월은 많이 뜨거워가지고. 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괜찮긴 한데, 말씀하신 몽촌토성에서 딱 나오면은 그 올림픽 조각공원 광장이 있고 네. 옆에 한성백제박물관역에 내리면 지금 신관하고 아예 미술관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최근에 이제 연결이 되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그 메인 광장은 사실 나무가 중간에 막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늘이 없다 보니까 몽촌토성 쪽에서 걸어가시면 특히나 좀 뜨거우실 수는 있어가지고 그건 잘 편하신 교통편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산 필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은 이제 서울 근교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양평에 위치해 있는 구하우스라는 공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기 한번 가봤어요. 가보셨나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혹시? 촬영으로 한번 가봤어요. 여기가 제 느낌에 작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간이 넓잖아요. 넓은데도 작품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었어요. 막 벽에 빼곡하게 막 다 네네네네. 붙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소개해 주세요, 여기도. 구하우스. 여기가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구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술관 갤러리 이런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컨셉 자체가 컬렉터가 수집한 것들을 우리 같은 애호가가 구경 가서 구경한다라는 느낌으로 컬렉터의 집에 초대받는다란 컨셉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구하우스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가보시면은 진짜 그 소장품이 500여 점 이상의 주요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 붙어 있는 것만 봐도 장관이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걸 만든 분이? 네, 여기는 살인미술관이고요. 한국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구정순 관장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구하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컬렉터로 오히려 되게 유명해져 있지만 원래는 예전에 뭐 방송국 로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 로고 디자인이나 혹은 영화관이나 이런 데 로고 디자인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는 주요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디자인을 하셨던 한국의 좀 상징적인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젊은 날 직장 생활하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취미처럼 미술을 즐기기 시작하셨는데 나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월급하고 이렇게 잘 모으셔가지고 제일 처음 구매했었던 게 우리나라 근대 회화를 대표하는 박수근 화백의 이제 드로잉을 한 점 원래 구매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화 이런 건 너무 고가고 했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시작으로 수집에 너무 푹 빠지셔가지고 네. 지금 이 공간을 갖게 됐다 보니까 실제로 미술관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 입구 오른편에 그 첫 번째 딱 수집했던 거 붙여놓으셔가지고 이 컬렉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근데 뭐 공간도 좋고 작품도 좋았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아, 그쵸. 주변에 사실 두물머리도 네. 구경 가시기도 좋고 그 주변에 사실 맛집도 되게 바로 옆에 막 붙어있고 많거든요. 그죠. 막 육회 비빔밥 이런 거 하고 바로 식사하고 들어가시기에도 좋고 해가지고 물론 대중교통으로 가시려면 조금 갈아타고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자가용으로 드라이브 하듯이 가시기에는 일단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조용해서 맞아요. 사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 너무 멋지지만 아무래도 또 붐비면은 편안하게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구하우스는 늘 가면 진짜 제가 감히 뭐 관장님 친구 이런 건 아니겠지만 관장님의 친구가 돼서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좀 일반적인 미술관하고는 다른 사립 미술관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우스까지 한번 둘러봤고요.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페어리테일 꽃별의 해금 연주입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로 페어리테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피서로 떠날 수 있는 서울 근교 미술관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소마미술관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양평의 구하우스 미술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박수근의 드로잉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들 자체를 뭐 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확정이 돼야 더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환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신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직 작품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개인 컬렉터나 기업 컬렉터들이 끌어모은 것들이 그냥 계속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대중이 향유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삼성가도 기증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개인 컬렉터 중에서도 이름 있거나 좋은 것들을 많이 수집하신 분들이 기증하는 문화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시작해서 이 구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 차후에 기증이 되어가지고 국공립미술관으로 전환이 된다면 아마 양평을 상징하는 공간처럼 또 랜드마크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건물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많이 모으셨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시면은 사실 한 명의 예술가 작품 여러 개만 이렇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진짜 취향과 안목으로 수집하셨다 보니까 네. 정말 다양한 예술가 작품이 옛날 프랑스 살롱 이런 데처럼 벽을 가득 채우듯이 막 이렇게 빼곡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게 좀 독특한 경험이긴 할 건데요. 제일 좀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살아있는 영국 회화의 거장이라고 평가하는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예술가의 작품이 있어가지고 포토 페인팅 시리즈라고 언뜻 보면 그냥 그림 혹은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보통 2,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하나처럼 보이게끔 합성시켜가지고 만드는 좀 독특한 회화 작품이 엄청 거대한 게
소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러도 많이 가시고요. 더불어 르 코르비제라는 건축가를 위해 헌정하는 도서관 같은 공간도 있고, 우리나라 약간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나 혹은 그 멘토로 유명한 요셉 보이스 이런 예술가의 작품, 혹은 영국의 또 다른 이제 예술가장으로 평가받는 데미안 허스트 이런 대가들의 작품부터 현대 예술가들 작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공간을 확장하고 있기는 해서 집 컨셉이다 보니까 메인 공간이 2개 층하고 옥상에 잠깐 전망 즐기면서 휴식하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작은 잔디 정원 나오시면은 별관 같은 형태로 추가된 공간이 있고요. 거기 가시면은 제임스 터렐이라고 빛을 기반으로 좀 경험하는 감각의 예술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도 한 점 소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데미안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생각나는 게 그 네.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호텔 가면 네, 그 맞습니다. 날개 달린 말 맞습니다. 페가수스인데 맞습니다. 반쪽은 네, 사람 다 그 피부 벗긴 피부까지, 것처럼 네. 돼 있고 그 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작품만 기억하는데 여기도 한 점이 있군요. 맞습니다. 근데 뭐 물론 여기 있는 허스트 작품은 그렇게 거대한 조각상까지는 아니고, 허스트의 기존의 작품들을 좀 미니어처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소장용 작품 개념의 것이 있고, 아무래도 보셨던 작품은 주로 미술관이나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형태의 대형 조각 작품이다 보니까 가셨을 때 전 그게 재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공립미술관이나 대기업 미술관 가면은 미술관에 어울리는 대형 작품들 위주로 좀 보시게 되는 것 같은데, 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수집이라는 부분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즈에도 이런 퀄리티에 혹은 이런 색감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도 있구나 하고 수집한다면 이런 걸 또 볼 수 있네 라는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별개의 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화가들 판화 에디션처럼 네. 조각도 소장용 에디션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장용 에디션이라기보다는 제작의 목적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테이트 모던이니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 층고가 40m짜리 이런 공간에 설치하는 전시용 작품들은 일반적인 컬렉터는 혹시라도 돈이 많아서 산다고 해도 그걸 소장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허스트 작품 중에 대표 시리즈 예전에 뭐 상어 재료로 막 한 작품도 있었거든요. 뭐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에서 막 제목이 거창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모두가 갖거나 이럴 순 없다 보니까 그걸 에디션화 시켜가지고, 조각은 보통은 7개에서 많으면 11개 정도 이렇게 에디션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댕 이런 예술가거든. 그래서 지옥의 문도 삼성가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메인 조각 그 지옥의 문 큰 게 있으면은 그 오르세 미술관 이런 데 가보셔도 한 60cm 정도로 되어 있는 지옥의 문 조각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소장하고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는 거, 사이즈가 아무래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 같은 미술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집이 네. 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집이죠. 부잣집이죠. 예, 이 미술관 못지않은 집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가보시면은 여기가 메스 스터디라는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만들었는데, 아예 컨셉이 말씀드린 컬렉터의 집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에 매표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옆에 다이닝룸부터 이제 약간 서재 같은 공간도 있고, 중간에 침실 느낌의 컨셉화가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말씀드린 위에 휴게하는 전망대하고 앞에 정원에는 아이들 놀 수 있게도 또 되어 있고 해가지고, 뒤에 별관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어떻게 보면 창고이거나 손님방 같은 느낌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일반적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되게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이 아이들하고 가시기 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뒤집어 생각하시면은 컬렉터 컨셉으로 되어 있고 작품이 띄엄띄엄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도배되듯이 많이 깔려있고 붙어있다 보니까, 너무 어린 친구들 갖다가 혹시라도 손 놔놓고 마음껏 보라고 하시면 뛰어다니거나 하다가 작품이나 이렇게 부딪히거나 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해가지고, 좀 좁아서. 예, 그 부분은 또 아주 어린 영유아랑 가실 거라면은 주의는 필요한 공간이다 라는 것도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우스 미술관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공간은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그래요? 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는 뮤지엄 산이란 공간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엄 산. 네.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원래 국내에서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는 이유가 이 시대에 대표되는 건축가 중 한 명인 일본의 안도 타다오란 건축가가 모든 건축물을 다 하나하나 직접 건축한, 설계하고 건축한 공간으로 유명해가지고 이 건물 보러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공간이 원래 그 한솔문화재단이라고 한솔재지 기업에 이제 포함된 재단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네네. 상설 전시로 늘 가면 보실 수 있는 게 그 파피루스 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의 모든 역사에서 이제 한지까지도 다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면은 단순히 그냥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박물관으로서의 이런 역사 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획전이나 참여 전시 공간까지 그 명상방도 또 생기고 해가지고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방이 있군요. 네, 이거는 사실 그 추가적으로 안도 타다오란 인물한테 이제 요청해가지고 제 기억에 작년일 겁니다. 얼마 안 됐는데 여기도 이제 별도로 신청하시면은 가가지고 그 명상 시간에 이렇게 같이 명상 선생님 나오셔서 명상하시고 누워있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저도 가서 해봤는데 거기 되게 평화롭고 그 명상 땡 소리 들려주니까 잠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옆에서 이제 한 분 코 고시고 약간 이런 경험을 하긴 했는데 네.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간 힐링? 휴식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도 사실 소장품 자체도 물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드린 메인 오히려 소장품으로 상설 전시로 볼 수 있는 건 종이의 역사랑 관련된 유물하고 이제 종이 제작하는 제작기 같은 것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종이의 역사라는 게 너무 재밌네요. 이게 한솔 재지가 하는 문화재단에서 한다니까 종이의 역사라는 전시가 있다는 게 뭔가 너무 당연하면서도 되게 전문성 있어 보이고 그쵸? 그래요. 어찌 보면 그 브랜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도 여기도 소장품은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든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든 한국 거장들 작품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 공간은 상설 박물관 외에는 기획 전시실을 되게 또 잘 쓰고 있는 공간이어서 현재도 올 아마 1월까지일 겁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안소니 곰리라고 이분도 영국 현대 조각을 상징하는 거장이어가지고 영국 주요 도시 가면은 이분 거대한 조각 작품이 다 공공전시물로 많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시대의 상징이라고 평가받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 조각 작품들이 이번에 또 뮤지엄산에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번 하반기 시즌은 기획 전시 또한 굉장히 좋다. 특별 전시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하우스에도 제임스 터렐 작품인데 여기도 제임스 터렐 특별 전시장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제임스 터렐 사실 원래는 보러 많이 가셨고요. 특히나 특별한 이유가 아까 소장용 작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구하우스에 있는 작품 이렇게 구매하면 그 공간에 설치하는 형태거든요. 구매자 공간에 맞게끔. 네네. 근데 이 뮤지엄산에 있는 작품은 애초에 이 공간만을 위해서 그 제임스 터렐 작품만을 위해서 여기에 어울리는 공간을 설계해달라. 라고 또 이제 안도 타다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터렐 작품을 위해 만든 건축물이 별관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터렐의 이제 초기작부터 근래까지 작품 대표작 3개를 보실 수 있게 그 작품만 딱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축됐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공간 중에 터렐 작품을 제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여기도 되게 유명하고 다만 여기는 그 타임별로 인원 제한이 걸려 있어서 예약을 따로 하셔야 되고 별도의 입장료가 따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 번도 보시고요. 안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꼭 돈이 좀 들더라도 같이 보시기에 전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얘기만 들으면 터렐이 누군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서 보시면 특이한 게 이 사람은 빛에 의한 약간 착시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빛 때문에 사실은 되게 깊은 공간인데 예를 들어 평면처럼 보인다거나 혹은 그냥 앞에 벽에 색칠해 놓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되게 깊은 무한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리고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거나 혹은 비 오거나 또 날씨 흐린 날은 이게 천장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작품 공간도 있어가지고 날씨 맑은 날은 맑은 하늘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비 오는 날은 닫아놨다가 살짝 열어가지고 마치
이우환 화백 이런 사람이 선 하나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자연의 풍경을 배경으로서 우리가 시각적 경험을 하는 작품들 이런 걸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어서 이게 직접 경험하시면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림이나 조각하고는 되게 다른 걸 하는 사람이다. 빛을 재료로 쓰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재료로 쓰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더 잘 모시기 위한 공간을 따로 설계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작품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딱인 그런 공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품에 대한 최대한의 찬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자가 이제 작품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스펙, 존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 터렐관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터렐관 가는 길에 여기 또 안도 타다오가 만들어 놓은 그 조각 정원이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축물이 들어가시면은 쭉 그냥 일직선으로 산책하면서 터렐관이 있는 끝까지 다녀오시는 형태인데, 걸어갈 때마다 그 창과 안도 타다오 특유의 그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는 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바위 그 정원 같은 것도 그 산 꼭대기에 지어놓은 형태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바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자연과 흡수되어 있는 형태의 건축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여기 카페도 예전에 그 공유님 나왔던 커피 광고 여기서 찍으면서 되게 좀 그 인증샷 찍기 좋은 곳 요거로 또 유명해지기도 해서 중간에 잠깐 들러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휴식하시기에도 되게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면은 오래 머무르면서 복합적으로 다채로운 걸 즐길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티켓이 좀 선택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린 상설 전시회만 보시고 나오실 수도 있지만 특별 전시하고 터렐관 아예 그냥 터렐관을 또 번외로 돈을 내고 보신다거나 명상관도 따로 이제 또 돈 내고 신청해서 참여하시는 거긴 해가지고 그걸 만약 다 참여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반나절 이상 머무르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또 위치가 완전 산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그 산 능선 제일 정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안도 타다오란 사람도 여기 처음 딱 의뢰받았을 때 그 풍경이 본인한테 되게 매력적이었다라고 현장에서 인터뷰한 그 영상들이 틀어져 있는데 너무 본인에게도 특별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대한 아예 미술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간에 맞게 안도가 지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증축하는 것도 계속 안도 타다오에게 지금 추가 요청을 하면서 말씀드린 명상관 혹은 주변의 공간들이 조경 디자인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방문하실 때마다 좀 더 진화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또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오늘 구하우스에서도 얘기하고 이 뮤지엄 산에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제임스 터렐 작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지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극한의 대우를 받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그 미술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 있긴 하거든요. 사실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미술하면은 좀 약간 심미적인 것 해가지고 뿌띠뿌띠하게 예쁘고 좀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게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현대 예술에 오면서는 어떤 예를 들어 기득권자나 권력자나 혹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든 혹은 공적 자본에 의해서든 어딘가에 설치가 되었을 때 모두가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공동의 감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예술을 표방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나폴레옹 1세가 됐든 세종대왕님이 됐든 이런 대상이 예술의 주제가 되거나 했었다면, 터렐이라는 사람은 자연의 빛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개인의 것으로 쓸 수 없는 본질적인 것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걸 아예 재료로 활용을 해버려가지고 공간 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술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대의 예술은 재료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계가 확장될 수 있고 이걸 향유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이렇게 모두를 위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실험을 되게 다채롭게 보여주시는 분이어서 기존에 해외에서 전시될 땐 아무래도 원래 사용하다가 방치되거나 한 공간에다가 이분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뮤지엄산이 특별하게 취급받는 이유가 앞서 잠깐 언지한 것처럼 오히려 작품을 위해서 공간을 새로 건축한 형태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좀 터렐 팬이거나
좀 새로운 현대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극찬하는 곳입니다. 아, 근데 빛을 재료로 쓴다라는 건 정말 새로운 시선이긴 합니다. 왜냐면, 모든 미술이 빛이 중요하죠. 뭐 인상파에서도 빛이 중요하고 다 빛이 중요하지만 빛 자체가 이렇게 주 재료가 되는 그런 미술은 없었지 않나요? 네, 그 과거까지는 진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 오면서는 요즘 기술 발전이 사실 너무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들은 조금 다양해지기 시작해서 뭐 피카소 이런 예술가도 예를 들어 카메라 셔터 스피드 막 느리게 해놓고 그 앞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 그 불꽃놀이 같은 거 요즘에 바닷가 가서 밤에 셔터 스피드 느리게 해놓은 다음에 불꽃으로 막 별 그려놓으면은 네네. 별 모양 이런 거 이미지 남길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걸 한 세기 전에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실험하기는 했었는데 이건 약간 드로잉적인 재료 같은 느낌으로 썼다면 터렐이란 예술가는 밀레니엄 시대 전부터 그 빛이라는 재료를 마치 물감처럼 사용을 한 거여가지고 가서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스카이스페이스라는 작품은 그냥 가면은 구멍이 뽕 뚫려 있는 형태인데 앉아서 하늘을 보면은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추상 그림 같은 추상 조각 같은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구름 요즘처럼 좋은 날 가면 그 중간중간 갑자기 구름이 슬쩍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빛이 시간에 따라서 바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그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또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빛을 물감처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특별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에는 AI 기술하고 미디어 아트나 이런 기술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빛이라는 걸 재료로 쓰는 경우들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야, 구멍 하나 뚫어놨는데 그게 무슨 작품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뮤지엄 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안소니 곰리의 전시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안소니 곰리란 예술가는 자기 인체로 사실 인간 형태의 조각을 주로 만들어 왔었던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다가 석고를 직접 몸 전체에다가 석고를 발라가지고 그걸 굳는 과정을 기다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작품을 보여준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얼굴에 직접 석고를 바르고 버틴다는 건 이제 물론 코 같은데 숨 쉬는 거 이렇게 해놓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되게 인내도 필요하잖아요. 뜨겁기도 할 거고 굳어갈 때.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라는 걸 탐구해왔었던 예술가인데 이분이 점점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추상적인 조각 형태로도 만들고 거대한 설치 작품 형태로도 만들고 이런 실험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그 다양한 시기의 작품들이 이번에 뮤지엄 산에서 진행되는 안소니 곰리전에 좀 다채롭게 조금씩 다 와 있고 이게 실내와 실외에 다 설치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거 구경하시는 것도 사실 저는 재작년에 영국에서 로얄 아카데미라는 데서 전시하고 할 때 한번 가봤었는데 네. 영국권에서 전시할 때는 진짜 그 티켓 예매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슈퍼스타 예술가 같은 분이거든요. 국내에서만 아마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미술에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살면서 한번 좀 봐두셔도 좋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 중 한 명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현재 영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시군요. 네, 약간 전설적인 그런 조각가입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레벨까지. 네, 진짜로 그 리버풀이나 아니면 뭐 그 런던에 가시거나 이랬을 때 영국에 있는 주요 도시의 대표 공공조각물들이 이분이 만든 게 거의 대다수로 늘 한두 개씩 눈에 띌 정도로 그만큼 약간 국가 자체에서 리스펙 받고 있는 조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의 전시회가 지금 현재 원주의 뮤지엄 산에서 진행 중이다. 네. 11월 30일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빨리 가야겠군요. 11월 30일까지니까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세 군데 미술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소마가 제일 가깝고 서울 기준에서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평의 구하우스, 그 다음에 뮤지엄 산이네요. 하나를 고르신다면요. 그중 만약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뮤지엄 산이 오, 상대적으로 입장료는 제일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 얼만데요? 여기가
요즘 가격으로는 모르겠는데 다 합치면은 아마 그래도 1인당 7만 원 돈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거기에 네. 뭘 포함시켜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전시만 보시면 제 기억에 2만 몇천 원에서 3만 원 돈 정도에 가능하실 텐데 뭐 명상관, 터렐관, 뭐 참여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하시면은 조금 더 자본이 들 수는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도 좀 특별하게 느낄 만큼 특이한 그 산꼭대기에 있는 대규모 미술관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한 번쯤 꼭 가보실 공간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만 원에 커피에 밥 추가하면 더 들겠네요. 그쵸. 식사까지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좀 번외로 쓰시는 만큼 계속 또 아트 상품도 귀엽고 예쁜 게 많아서 그럼 뭐 계속 쓰게 되실 수는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이 소개한 세 군데의 미술관만 해도 저는 참 좋은데 이 외에도 서울 근교에 좋은 미술관이 참 많다면서요? 네, 이왕 근교에 있는 공간으로 추천드리는 김에 그냥 이름만 몇 군데 더 언지를 해드리자면 네. 파주 쪽에 가시면 미메시스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출판사가 운영하는 뮤지엄이라서 카페 쪽에서는 책 구매와 더불어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 그 하얀색 곡선 건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 또 특이한 게 흐린 날은 인공 조명을 조금 켜놓지만 이렇게 햇살 좋은 날에는 그 자연 조명 채광으로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거기도 건축하고 공간이 너무 아름다울 거여서 사실 촬영지로도 드라마 같은데 좀 많이 나온 공간이라 가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 고성 쪽에 가시면 또 바우지움이라고 여긴 조각정문 박물관이긴 한데 고성이다 보니까 되게 좀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국 조각가들 작품 위주로 있을 겁니다. 여기도 조각 보면서 산책하실 수 있는 네. 공간이 하나 있고요. 개인적으로 번외로 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또 강원도 영월 쪽에 가시면 젊은 달 Y파크라는 이제 미술관이 있을 거거든요. 네. 여기도 술 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거대한 참여 설치 상설 전시물들부터 공예품까지 좀 다채로운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 모든 공간들 어디 가셔도 여름에는 휴가처럼 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이니까요. 하나 정도는 가시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다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곳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피서로 가기 좋은 미술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파주의 미메시스, 고성의 바우지움, 그리고 영월의 젊은 달 Y파크까지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